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도시 내에서 특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해서 공간을 계획하고요. 그런 내용을 적용하는 도시, 그런 지역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5년 만에 서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재정비하기로 했는데 과거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는 저성장의 해소 그리고 지역 재생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가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서 직접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많이 숨차 보이시네요. 네네. 네, 요즘 바쁘게 돌아다니시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도 꽤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과거보다는 약간 냉랭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런 현상을 어떤 장기적인 변화의 시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좀 관망하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아파트를 실입주한다거나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올 3월 달에 이미 매입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많은 가격 상승세에 의해 갖고 지금 또 사시게 되면은 언제 또 빠질지 모르는 그런 곳에 좀 들어있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수익형이나 이런 거를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요자층에 계속 늘어나는 쪽에 어떤 그 개발지를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도 늦었다 사실은. 그래요? 앞으로 한 1년여간은 투자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겠지만 1년 후쯤 되게 되면은 이제 투자 개발을 할 수 있는 원자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받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장이 오게 되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가계대출을 줄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부분에 연결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에 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미국 경제가 현재 이제 제로금리에서 점진적으로 한 0.25%씩 4번 아니면 6번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로금리에서 1.5% 최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한국 금리가 만약에 그걸 같이 따라간다 그러면은 쉽게 표현해서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 우리 보고 이제 죽어라는 건데 우리 자체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총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직 그 금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자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올라갈 건데 많이 가야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4%대면 굉장히 훌륭하고 또 한 3%대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외화 보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당한 게 있어서 IMF 전 그렇게 큰 실효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금리 인상도 실제적으로 지금 외려 거꾸로 기준금리 1.5%에서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외려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 쪽에서 그 금통위에서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3, 4%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하에 기준하에 뭔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 적기다. 그러니까 매수자 시장과 매도자 시장을 거꾸로 가게 되면은요. 실제 매입하는 주택들은 2만 세대 이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관망을 하다가 다시 재입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매입을 실입주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중심부에는 그렇게 사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로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쑥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관망의 자세가 완전히 다를 수 있겠다. 그 네. 물건의 상향도 바뀌는 게 상가 같은 경우는 2, 3년 후에 시장에 오게 되는데 지금 들어가 봤자 이미 많은 돈을 주고 사야지 돼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사시게 되면 관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다 묶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그렇죠. 시장이. 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도화동 우성 아파트 24평형을 네. 이제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가 재건축도 한번 생각해보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직 매입 안 하신 거고 이제 매입해도 네네. 될까 생각하시는 네네, 거죠? 될까 하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신하선 네.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네네. 한 2주 동안 못 나왔어요. 오늘 네, 오랜만에 또 그러셨어요. 시청자분들 뵈서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그 지금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우성 24평. 네, 그렇죠. 네. 그거 재건축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좀 아니지만 그래 재건축을 될 때쯤 되면 많이 올라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오르는 거지 물건의 가치에서 오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람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흔한 네. 말로 이제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들 이제 상투머리 잡는 사람, 맨 마지막에 잡은 사람들은 실제로 네. 이제 권리가액이 물건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샀는데 권리가액이 3억이 나오게 되면 2억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 꼴이 돼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현재 그 흑석동의 7구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한 6억 주고 사신 분이 2014년도에 관리처분 하겠다고 날라온 금액이 4억 4천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8년, 9년 동안 오르기는커녕 1억 4천이 날라간 거예요. 프리미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형성이라는 거를 제대로 얘기하자면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로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금액을 보자면 15층까지 올라가면 대부분 재건축이 지분이 작아요. 지분이. 우리가 재건축 지분이 투자할 때 19평이라고 그러대요. 19평이에요. 19평에는 평당 아니 그냥 가격이랑 9평. 그냥 그냥 9평. 그러면 진짜 24평이. 작은 겁니다. 많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무상 거예요? 주분이라는 게 있는데 네. 9평에다가 우리가 최고치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8년, 9년, 10년도쯤에 완전히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가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퍼센트를 드린 게 164% 정도 돼요. 무상 지분율이. 그러면 9평을 가지고 뭐 사실 물가 쪽이고 하다 보니까 뭐 최고로 잘 받는다 그래서 160%를 받았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9평 곱하기 160평을 해야 되면은 대략 한 14점 몇 평이 나의 무상 지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가 나누기 14평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2천 몇백만 원을 더 주고 샀냐 덜 주고 샀냐 계산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내가 14평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24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10평을 내가 분담금을 내야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문제예요. 가격에다가 분담금까지 나오게 3억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억 5천억이요. 사실은 도화동이 네.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길 건너라든가 위에 이쪽에 공덕이라든가 아니면 길 건너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으로 봤을 때 제일 빠지는 지역이긴 해요. 물가를 낀 거 빼고는. 근데 요 4개 지역 중에 위에 아래 이렇게 공덕부터 해가 계산을 했을 때 잘 빠지는 지역이라 실제 가격은 싼데 올라가는 것도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옛날 주택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없어요. 이 공덕지역은 맞아요. 마포레미안 길 건너에 있는 건가 공덕자이나 이런 것들은 편의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있는 주택이 한 2, 3년 전에 지은 주택하고는 큰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1등은 공덕자이나 마포레미안인데 거기가 이제 30평대가 8억대 이상 가격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8억까지는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으로 대략적으로 뭐 가격대가 한 3, 4억대 요 정도 가는 건데 요거를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가치 또한 공덕자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분양가 그렇죠. 자체도. 그래서 네. 그 밑으로 계산을 해야 되면은 지금 재건축까지 바라보시기에는 내용이 안에 지분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없고 바람 투자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지분이 적든지 말든지 재건축 한다 그러면 막 올라요, 가격이.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으면 한마디로 이쁘게 말해서 바람 투자지만 흔한 말로 투기가 되는 건데 치고 빠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아유. 피할 수 없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번에 화살탄을 맞은 데가 지금 한남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집권해제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팔고서 이제 가야 되는데 구역 지정이라는 재지정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바뀔 때까지는 거긴 진짜 살아남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정책에 의해 갖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 지분이라도 많으면 괜찮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받기에도 내가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로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실입주, 그냥 거주한다. 그럼 금액 대비 가격이 그냥 싸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집이 좀 오래됐죠. 그래서 3억 5,500 네, 달라고 네, 그래요. 네. 24평을. 지금 한 3억 6, 7천 하는데 아마 금매로 네, 네. 나온 거지만 지금 네. 이제 엊그저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직격탄들을 또 맞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네. 아파트가 네. 분양이 미분양이 났다, 전세는 떨어졌다, 뭐 지금 계속 어. 이러고 있죠. 아현동이 네. 새 그 아파트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전세 비율이 또 잠깐 주춤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동안 또 반짝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바라봅니다. 관리 처분이 내년에 나는 곳들이 있어서 이주 세대가 생기게 되면 또 막 올라가는 증상이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잠시 오는 수요자에 의해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투자 같은 거 하실 때. 그래서 지금 실입주로서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좀 안타까워서 우리 나이가 많이 드셨다면 여기 사시는 건 저는 좀 반대하고요. 조금 더 조금 신식으로 좀 깔끔한 데로 2006, 7년도 이후에 있는 물건을 실입주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사는 거는 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시청- 너무 확실하게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한번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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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거 느끼시죠? 네. 저랑 시청자님이랑 이야기할 때랑 대표님이랑 이야기할 때랑 완전히 목소리가 다르세요.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시청자분들. 네, 아유, 무슨 말씀을. 우리 저에게도 좀 인기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좀 그 밝은 목소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 얼마나 밝게 받아주시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33평에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한강변이 조망하고 로얄층에 살고 있어요. 네. 오, 예. 근데 작년에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금년 10월에 2030 계획으로 한강변 관리 계획으로 35층 이상으로 못 짓는다 그러는데 네. 그치. 그 향후 전망과 그 압구정동 그 미래 가치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이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시세가 어느 정도 올랐나요? 아, 지금 13억 5천 하더라고요. 13억 5천. 그래도 10억대까지 빠진 적도 있었는데 많이 찼어요, 그죠? 네. 입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 예, 10년 살았어요. 10년. 네. 네, 그래도 뭐 이제 크게 손해는 아닌데. 자,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에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1등이다, 그럼 재건축 바람이 분다, 그러면 1등으로 가격 오르는 데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현대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뭐 3, 4억이 후딱 오르기도 했다가 후딱 떨어지기도 했다가. 근데 뭐 한 10억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동네에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읽어준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거는 원래는 70층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가격이 쭉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35층이 되면서
약간 주춤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성이라는 게 35층이 되면서 압구정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에 가깝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대형 평형들이 60평 가지신 분들이 새로 지어갖고 뭐 소문은 그렇습니다. 한 50평대를 준다 이런 말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거기를 다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그래갖고 안에는 번듯번듯한데 밖에서도 깔끔은 하지만 사실 밑에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니다. 빨리 지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네. 근데 보통 정수기, 연수기 사는 것도 조금 이제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압구정 현대가 재건축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요 딜레이를 서울시에서 해놨던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재건축론으로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들이밀어봤자 아직 보류시켜놓은 게 지금 약간 쉬운 말로 약간 밉보였다가 한 방 맞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서울시에서 풀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현장에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론으로 재건축을 얘기할 수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리고 35층으로 떨어지면서 1대1 현장이 되면서 더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말이 돌고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특별계획관리구역으로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게 되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뜻인데, 사실 지구단위 계획도 법률 위에 잠잘 수는 없어요. 법률 위에서 놀 수는 없어요. 법에서 35층이라 그러면 35층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시프트 같은 법들은 모법이 없어요. 어머니법이. 어머니법이 없다 보니까 지 맘대로 50층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시범도시로 하나 정도는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특별계획관리구역이라는 어떤 새로운 특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성을 살려서 가는, 아니면 어떤 옆에랑 통합건축을 해가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는 특별구역 지역으로 가야 된다. 해서 사업성을 끌어올려주는 새로운 법과, 그리고 앞으로 바뀌는 그런 그 정권에서 어떤 새로운 법 적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바람이 지금 불게 됐을 때는 뜨는 곳이라 적당하게 바람이 불었을 때, 지금 10년 전에 사셨는데 손해는 안 보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전세라도 끼고 나오셨다가 바람이 불었을 때 칭 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나이가 좀 드셨다면은 이제는 깨끗한 이제 좋은 아파트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팔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뭔가 새로운 법 적용도 있고 뭐 지금 막 뭔가 그 구에서 뭔가 움직여가지고 이걸 좀 뭔가 풀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예전처럼 또 다시.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뭐라운 새로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시 다운돼 13억 5천이면 이제 많이 확 꺾인 건 아니거든요. 16억까지도 가긴 했지만 어쨌든 좀 스탠바이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사실 내용은 아직 좀 어렵다. 하지만 이슈가 되는 지역이라 당장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이야기 좀 잘 들으셨을 텐데, 네. 지금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힘이 있으시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이제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면서 사실은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법이 좋아져서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면 밑도 끝도 없이 또 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뭐 35층으로 가는데 예를 들자면 뭐 새로운 어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못 찾아먹은 땅을 찾아먹는다든가 뭐 스페셜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자문을 이제 조합장분들이 잘 받으셔야 되겠죠. 네. 법률을 잘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시에 나갔던 땅들을 걷어들인다든가 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누군가 장을 잘 세워가지고 풀어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잠실 주공 5단지 33평에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아, 여기 재건축을 기다리는데 이걸 기다려야 되는지 빠른데 개포 주공을 옮겨가야 되는지 전망 좀 네.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신원선 대표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아니 그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어딜 가시려고 지금. 아,
아니 네. 개포동은 지금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2주까지 한 4단계, 5단계 남았어요. 그래서 네. 자, 50대 후반인데 좀 빠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나. 원래 이제 먼저 갈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장께서 이제 이제 구속되시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는 됐지만 자, 네.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그 용적률도 더 높아지고 세대수도 7,000세대로 더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가 실제 주변의 한전부지라든가 그 사이에 더 많은 이슈거리가 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정리가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제2롯데월드도 있고 뭐 여기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자체가. 근데 네. 이것이 이제 그럼 진행이 빨리 되냐 늦게 되냐 막 이게 답답하신 건데 내년 1, 2월 달에 지금 저기 조합장 바꾸는 거에 대한 그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네, 달에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막 방방거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조합장님이 네. 거의 내정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당선이 되시게 되면 진행은 좀 바쁘게 막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는 거라서 그냥 쭉쭉 가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만약에 자금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개포지구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실입주는 못 하잖아요, 솔직히 거기. 지금 12~14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입주해요, 그죠? 전세도 뭐 1억 5천 막 이러는데 지금 막 당장 돈이 될 곳들 개포지구 중에서는 제가 1단지 정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법정 지분하고 실제 지분이 다르니까 잘 컨설팅을 받으셔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재건축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조금 네. 더 기다렸다가 팡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또 강남에 이제 3구 쪽에서 강남 쪽에 이쪽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초구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공부하셔갖고 아시겠는데 투자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잠실 5단지는 냅두고 해라. 말씀드릴게요. 아, 여긴 냅두고요? 그렇죠. 절대 팔지 네. 마시고요. 요거는 네. 가져가세요, 무조건. 또 왜 그러냐면 요 잠실 쪽에 내년에 관리처분도 나기도 하고 사업시행 인가도 나기도 하고 막 여기가 굉장히 막 이슈가 또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끝까지 받아가시고요. 받아가시고 네. 받아가시는 걸로 가져가시고 거기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걸로 다른 거를 또 비과세 네. 문제도 있으니까 또 혹시 이거 주택이 하나신가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 하나시면은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게 입주권으로 이제 관리처분 돼가지고 바뀌실 때, 이주를 어디다 하실 때, 사업시행 인가 날짜는 이미 나셨으니까, 지금 다른 주택을 사시게 되면 그걸 대체 취득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산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 주택이 잠실 5단지가 준공이 돼가지고 4, 5년 있다가 입주를 하더라도, 나중에 산 그 주택을 준공 날짜 이후에 2년 안에 들어가셔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취득이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대체 취득을 사신 주택을 1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개포지구 같이 개발되는 곳을 이주를 만약에 매입하셔서 사셨다. 그럼 나중 사는 주택이라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재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로 가는 사업들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입주를 하셔가지고 그 주택을 1년만 거주하시게 되면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 받아요. 비과세. 네. 나중산 주택을.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막 3, 4년이 지나서 일시적 이주택이 지나도 준공 후 2년 안에 거래만 하시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테크 이용하세요. 세테크. 네. 지금 요거는 잠실 5단지. 입주까지 그렇죠. 얘는 무조건 가져가시고, 가져가라고요? 네. 네. 실입주, 실소유자 요건을 갖추시기만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세테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이용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봤는데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는 분이 있어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2342님입니다. 한강변 빌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6천만 원 정도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전략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한강변 빌라라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네. 것 같은데 재건축은 아니겠죠. 빌라니까. 네. 그래서 재개발로 가신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이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제일 이슈가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자양 4동을 둘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쪽 마포 쪽으로 한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6천 정도 끼고서 이제 지분이 몇 평이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어떻게 되냐 중요하고 그리고 매가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지 전세 6천만 원이라고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도 되게 중요한데 한강변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 창선을 하는데요. 조합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개발하려다가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늘어날 수 없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보내주신 것만으로는 좀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신화산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매일 그렇듯이 신화산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신화산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뤄질 것이고요. 12월 18일 금요일과 20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매물을 박준영 소장이 들고 왔거든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서초구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 개발과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대기업 연구시설과 업무시설로 인해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최적의 투자처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매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 송승현 소장도 총 2가지의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다양한 업무타운들이 집결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 수익률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을 소개해 드릴 테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그 보험 매물 일대 용산이 되겠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그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가치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원효로에 위치한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바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본 매물은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변 일대를 보면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 그 고급 주거단지가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학군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거 수요가 높다고 강남에 대한 그런 주거 수요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주변 일대를 보시면 업무 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혜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내 면적이 이제 45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주 큰 면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거주라든지 그 임대에 아주 적합한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로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입지 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은 이제 7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구청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단을 이동하시면 2호선이라든지 9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도산대로와 학동로 사이에 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 또 그 삼성동이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 주거 단지에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에서 좌측을 보시면은 강남대로 또 우측에는 영동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 또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의 상권을 보시게 되면은 가로수길을 비롯해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다음 청담동 명품거리를 비롯해서 코엑스라든지 도심공항터미널, 그다음 고급 백화점들이 주변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 상권이라는 그 서울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또 강남의 주요 업무 타운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학동로에 위치를 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봉은사로를 비롯해서 테란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일대가 업무타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주변에 이제 학군적인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언주중학교를 비롯해서 학동초등학교, 그다음 바로 앞에 길 하나 건너시면 영동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군적인 프리미엄까지 듬뿍 안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녹지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선릉공원을 비롯해서 도산공원 또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까지 풍부하게 잘 갖춘 강남의 핵심 주거지역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은 어떤지 상권은 어떤지 공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우측에 이제 영동대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 이제 8개 노선이 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GTX, ABC 노선을 비롯해서 KTX라든지 뭐 9호선, 2호선들 다각적으로 이 8호선이 8개 노선이 교차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전부지, 현대자동차 4호 들어서게 되겠고 또 잠실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곳 72만 제곱미터는 서울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 일대가 고용 관련된 한 35만 명 정도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 효과는 262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4억 2천 정도 달하는 아주 그 부가가치가 높은 큰 지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이것이 마이스 산업의 중심,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테란로 일대를 말씀을 드렸죠. 테란로 일대 같은 경우는 구글 캠퍼스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티스 창업이 이곳 일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60억에 달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적극적으로 그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효과를 안겨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롯데타운, 삼성타운의 이제 2배 정도 규모에 달하는 그 롯데타운을 비롯해서 강남역부터 논현역까지 이어지는 신논현역까지 이어지는 그곳 지하 일대 지하도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부터 용산까지 이어지는 그곳 일대가 이제 용산의 업무타운까지 안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매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40세대 정도 달하는 단지형 그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 떨어지는 면이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건설이 됩니다. 또 상단에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1층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1층과 지상에 주차장이 모두 완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층에는 기본적으로 CCTV라든지 자동문 보안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실내는 그 벤치마킹에 한샘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이제 이 매물에 대한 소개를 듣다 보니까 그럼 이 매물이 가격이 얼마일까 궁금해지거든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본 매물은 그 주변 일대 보시면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에서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주변 일대 지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뭐 고급 빌라를 져야지만 수익성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그곳에 아주 대체 상품으로 매우 훌륭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는 주변이 고급 상권이기 때문에 전세 예상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2억 8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또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 3천에 120만 원 정도 높은 그 수익 임대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임대 사업자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그 연장되는 동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 그 본인의 신용도에 맞춘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주의를 한번 주의해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입니다.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이고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은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희소 가치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 입주로 상주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높은 희소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가치 상승 예상인데요. 서초구 양재동은 강남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남권에 비해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여 그동안 저평가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 시설이 밀집하여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곳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된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주수의 배후 주거 지역입니다.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개포시형, 그리고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대단위 이주가 시작되었고 추가로 강남 4구에 재건축에 따른 대단위 이주가 시작되면 강남 전역에 전세난이 예상되며 재건축 단지와 인접한 본 매물지에 이주 배우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주소의 투자 수요까지 가사야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장점을 총 세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더 들어볼게요.
자, 먼저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 지역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 하면은 이쪽 지역에서도 자연 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인데요. 주변에는 구룡산이라든지 대모산, 그리고 청계산 등이 풍부한 녹지 공간과 그리고 생태 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명한 국립국악고등학교, 그리고 개포초등학교, 언남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시에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IC로 연계되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양재대로 등 사통 팔달에 광범위한 교통망을 갖춰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더해 역세권으로 도보 9분 거리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여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 편의시설 또한 풍족해 대형 유통업체인 하나로클럽,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주거, 교육, 그리고 교통 환경을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봤다면 이제는 미래 가치를 살펴볼 미래 가치를 살펴봐야 되겠죠.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지만 서초구 우면동과 양재동을 아린단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분은 그렇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은 삼성의 새로운 연구개발 중심지인 삼성 서울 R&D 캠퍼스가 얼마 전 개원하여 내년 1분기까지 계열사 간 연쇄 이동을 거쳐 계열사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인 것을 비롯하여 현대, 그리고 기아,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을 밀집하여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외국인들의 임대수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이라든지 개포 시형, 그리고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대단히 이주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주 수요가 몰리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본 지역에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상승과 그 지가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역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그리고 양재 꽃시장 국내 최대 농식품 산업 교점 시설 개발과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으로 많은 개발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상주인원 유입으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더해 서울시에서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2030년까지 영구 개발 단지로 지구로 적극 육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본 지역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 지역도 중요하지만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 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이제 다 지어지기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5층 중에 2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이 40.77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6.14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넓은 거실, 그리고 욕실 하나에 투룸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외관 사면 최고급 대리석으로 시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로 투룸에서 보기 드문 주차 공간 확보와 그리고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CCTV, 그리고 현관 보험문 설치, 그리고 풀 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전기 쿡탑, 그리고 에어컨, 식탁까지 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에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차 조건부 잔금 처리이기 때문에 뭐 세입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월세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그런 매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에도 유의할 점 한 가지 필요하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 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네. 일단은 지역 개발과 그리고 이제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높은 임대 수익이라든지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지역 및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정확한 부동산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매물인데 이 매물은 또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 원효로 같은 경우는 용산 중에서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향후에 그 개발에 대한 가치까지 가치 상승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숙대 입구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남영역이라든지 삼각지역, 공덕역까지 아주 다양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KTX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그 교통망까지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용산, 특히 용산에서도 이곳 일대 같은 경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그 공급, 수요 공급에 비해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가격 또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물에 관심 있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6호선 효창공원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효창공원역 상단 쪽에 보시면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일대에 지금 새로운 출구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 생기게 되면은 도보 거리는 훨씬 더 단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을 보시면 남영역을 비롯해서 삼각지역, 그다음에 공덕역을 이용하시면 5호선, 그다음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그 광역 교통망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단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강변북로를 비롯해서 그 올림픽대로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편리는 가장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제 본 매물 인근을 보시면은 숙명여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6호선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그 홍대를 비롯해서 서강대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가 임대 수요까지 안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에 초중고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임대 수요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을 보시면 그 용산 민족공원을 비롯해서 남산이라든지 또 한강공원까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지는 서울시에서 가장 그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의 교통 여건과 생활 여건을 들어봤는데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을 보시면 민족공원 개방이 되겠죠. 내년부터 이제 점차 계속적으로 개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이곳 일대가 이제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주변 일대가 집가 상승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본 매물에서 전면적으로 보시면은 그 용산 캠프킴 비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일대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50층 높이의 8개 동의 그 빌딩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빌딩 숲으로 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 일대가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지정 예정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땅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일대 그 전자상가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엠버서드 호텔, 특급 호텔이 되겠죠. 그 세계동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 약 1700, 220실 정도 되겠는데요. 그곳 일대와 함께 용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이 각축을 많이 벌였던 사업입니다. 면세 사업까지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많은 고용 창출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제 보시면은 그 본 매물 바로 전면입니다. 불과 한 20m밖에 되지 않겠는데요. 그 효창 4구역, 5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육안으로 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이주 수요라든지 파급 효과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일대 이제 원효로 지금
일가 같은 경우 초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기대 효과를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용산 같은 경우는 뭐 GTX를 비롯해서 그 강남까지 연결이 되는 그 신분당선 착공이 되겠죠. 착공이 들어가면은 강남 가는 세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뛰어나지기 때문에 이곳 일대 집가 상승 또한 그 기대 가치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지만 이제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해지죠.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보험 매물은 내년 4월에 만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 40실, 단지형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6개 필지가 이제 합쳐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쪽 부분이 불화를 받는, 시유지 불화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매우 크게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뭐 CCTV라든지 보안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 시스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또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물은 이제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지금 저희는 용산구 원유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 가격은 얼마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지금 본 매물 매매가 2억 6,500이 되겠는데요. 주변 인근에 비슷한 매물 좀 더 적은 매물 같은 경우도 2억 9천, 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전세는 2억 3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3,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그 용산에 그 기대 가치를 갖고 있는 매물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 3천에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아주 그 임대가까지 용산에 비해 임대가가 아주 높은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 추천 포인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죠. 자, 그런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도 이 투자자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고 항상 기다렸던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그 가치를 대변하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험 매물 같은 경우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너무 단기적인 것보다는 용산이라는 그 특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용산구 원유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